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아까 0%였잖아요. 이 과거에는 100%였어요. 100%였다가 매년 95%, 90%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인정을 줄여들다가 얘가 0%까지 가게 된 거예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100%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으면 바보라 그랬어요. 설정해야 비용 인정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으로는 비용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0%니까. 뭘 해야 되죠? 퇴직연금 가입하셔야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의 내용입니다.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겁니다. 1번과 2번 중 작은 거. 마지막에 이런 말도 있죠. 거의 예치금 기준이 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계액 기준, 단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퇴직금 추계액은 이야기했죠. 맞죠? 그 퇴직금 추계액 MAX, 퇴직금 추계액에서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할게요. 그냥 얘가 퇴직금 추계액에서 빼기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통상 0이겠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있는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세법상 인정되는 부분,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뭐냐면 이미 작년까지 납입한 퇴직연금 금액이죠.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뺀 나머지 얘가 뭐가 되냐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퇴직연금 가입하시면 넣는 족족 전부 다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충과 기존에 불입했던 퇴연을 뺀 나머지가 한도예요. 이 한도 내에서 예치금 기준은 뭐겠어요? 돈 넣은 만큼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기말 현재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잔액에서 이미 송금 산입한 부담금이 이 부분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뺀 나머지, 즉 올해 불입한 부분이에요. 이 예치금이라는 것은. 올해 돈을 더 넣겠죠. 맞죠? 그게 통상적으로 요 한도 내에서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경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으로 나누잖아요. 확정 기여형은 어떻게 처리하죠? 퇴직급여로 처리하잖아요. 맞죠? 얘는 즉시 비용 처리됐죠? 즉시 퇴직급여로서 비용 처리하고 맙니다. 끝났죠?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우리 뭘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면 자산으로 처리하면 이건 자산이에요. 맞죠?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한다? 세무조정을 하는 거죠. 세무조정 뭐로 한다?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얘는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얘는 자산 처리했다가 세무조정 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나중에 얘 돈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가겠죠. 맞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가고 이때 뭐 한다? 추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추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상하게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얘 추인 문제만 나와요. 얘 추인 문제만 나오는데 정말 간혹 뒤에 나오겠죠. 빨간색으로. 지워버렸네. 사변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추인할 때는 이중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좀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단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과 보험수리 기준액 중 그 금액이 큰 것이 맥스가 잡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부분은 단기말 현재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 요게 우리를 좀 어렵게 하는데요. 얘가 좀 어렵게 나오겠는데 통상적으로 문제에서는 0이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 아예 금액을 주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저도 좀 힘듭니다. 이게 뭐냐면 장부상 기말 잔액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빼고
빼기 단기말 부인 누계액을 뺀 나머지 세법상 기말 잔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또 무엇이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기초충당금 부인 누계액에서 단기 한도 초과액 빼기 태충으로 지급한 태연. 아까 그거 차변의 태연, 차변의 태충, 대변의 태연. 이것이 단기말 부인 누계액입니다. 이것의 산식이 이렇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적당히 타협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이렇게 나오면 좀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아까 F3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F3 안 나오는 거. 아까 퇴직금 총당부채 즉시 송금 불산일 때 인건비처럼 얘가 하나가 또 있어요. 얘도 걔 조심하시고 해볼게요. 바로 실기인가? 바로 실기네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8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겠습니다. 하나씩 입력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문제 볼 때 여기 전체 삭제 한번 누르고 땅콩 모양을 조금 생각해. 요렇게 같은 데이터 들어가고요. 요렇게 같은 데이터 들어가고 요렇게 같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거의 불변이고요. 얘가 답인데요. 얘가 숫자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같은 숫자가 들어가고 왜 그런지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같고 얘가 똑같고 얘가 똑같고까지 고민 안 하시는데 얘 두 개가 답이에요. 거의 불변입니다. 그런데 얘는 F3 뜨고요. 얘가 F3 안 뜹니다. 얘가 F3 안 뜨니까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얘가 답이고 얘가 답인데 얘는 F3 안 떠요. 얘 조심하시고 얘는 뜨니까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되죠. 일단 볼게요. 기초퇴직연금 예치액은요. 있네요. 기초퇴직연금 금액은 6천만 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퇴직연금은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6천만 원은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요. 작년에. 그래서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한 퇴직연금 6천만 원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중복적 설명이에요. 중복적 설명. 이 중에 당해 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연금 1,500만 원 요거 있잖아요. 얘가 F3로 안 떠요. 얘가 뭐냐면 얘예요. 그래서 중복적 설명인데요. 이거만으로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계속 나와요.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건 또 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얘는 원래 신고조정사항으로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얘가 F3로 뜨지 않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추인 작업해주는 개입니다. 퇴연. 얘가 뭐냐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내보내니까 추인 작업해주는 거예요. 얘는 송금산입 유보 감소가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가 되는 거죠. 자, 6천만 원 입력을 여기 합니다. 일단은 기초적으로 거의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6천이고 얘 6천은 얘 6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6천 씁니다. 얘 6천은 또 뭐냐? 얘 6천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1,500 내보냈죠? 얘 1,500은 얘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밑에 1,500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네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퇴직 납부의 얘가 답이에요. 얘가 F3 뜨는 애인데 얘가 2,500만 원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2,500이 떠요. 근데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림상 6천만 원의 퇴직연금 부담 금액이 있었는데 그 중에 1,500만큼을 해야겠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4,500이 남았다. 맞죠? 4,500이 남았는데 이 중에 얼마 넣었죠? 지금 현재 4,500 남았는데 2,500을 더 넣었죠. 맞죠? 근데 이 4,500은 전기에 송금 산입했던 놈이고 이 1,500도
송금산입했던 놈인데 얘가 나가면서 뭐한다? 추인 작업하는 거고요. 4,500에서 2,500만큼 돈 더 불입했으니까 이만큼 송금산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잔액이 얼마가 되죠? 7천만 원이 되죠. 맞죠? 퇴직연금 잔액이, 기반 잔액이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두 개가 답이에요. 이 두 개가 답이고, 지금 얘가 여기 다시 띄워야 되거든요. 요 밑에. 여기에. 위에 볼게요. 요거 먼저 볼게요. 여기 3번과 4번.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 추계액 1억.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 보장법이 이제 법정퇴직금이죠. 법정퇴직금이 5천만 원. MAX는 얼마가 되죠? 요거를 내가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1억을 여기에 적어줍니다. 물론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 가서 그 두 개 데이터 넣으면 1억이 됐고 여기서 불러오기 누르면 1억이 불러와져요. 1억은 불러지기보다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럼 1억이라는 퇴직급여 충당 추계액에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 볼게요. 정기율이 얼마죠? 퇴직급여 충당금이 1,500이죠. 그래서 여기에 1,500 이렇게 하면 끝이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 떴죠. 이 부분에 설명 조금 해드리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이에요. 여기서 여기 1억인 거죠.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인데 그 중에 1,500만 원을 퇴충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퇴충을 1,500만 원 썼으니까 여기가 불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경비 처리할 수가 있죠? 8,500만 원만큼을 퇴연으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퇴연으로 경비 처리한 것은 6천만 원 썼죠? 6천만 원만큼 퇴연을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6천만 원을 썼어요. 6천만 원 썼다가 그 중에 얼마가 다시 수령했죠? 1,500을 수령했으니까 1,500 빼면 4,500만 원만큼을 썼어요. 8,500에서 4,500만 원만큼을 퇴연으로 썼어요. 과거에. 그러면 얼마 남았죠? 4천이 남았죠. 4천만 원이 남은 것이 얘죠. 송금산입 한도액이 4천인데 내가 올해 불이익 얼마 했죠? 2,500 불입했으니까 전부 다 비용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4,200만 원만큼 더 납입했다라면 200만 원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오바된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200이라고 잡으면 4천만 원만 잡힌다 이 말이에요. 200만 원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4천만 원 얼마였지 이게? 2,500. 자, F3 눌러볼까요? 그래서 이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요 라인에 잡아주세요. 요 라인에 잡아주고 얘를 송금산이 잡아주고 얘는 송금보산이 유보 감소시켜줍니다. 여기는 퇴직연금 지급 1,500만 원. 이 오른쪽에는 퇴직연금 2,5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아래 보다시피 2,500만 원 여기 잡히는데 얘는 안 나타나요. 얘는 좀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죠, 맞죠? 그래도 몇 문제 풀어보면 금방 적응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426페이지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426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를 열고 여기 위에 거는 삭제되겠죠?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 응용재산 1억 2천은요 이미 비용 처리한 친구예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또 하고 있죠, 맞죠? 2번에서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랑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항상 같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납입액 3천만 원은 숫자가 요렇게 3천만 원 여기까지 귀속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퇴직금 지급액 요거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것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1,500에서 400 반 나머지 얼마죠? 1,100이 되겠죠. 근데 1,100을 넣지 않고 1,500을 넣으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기말 잔액이 1억 3,900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만약에 1,500을 넣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같고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고 F3 눌렀을 때 요 두 개가 답이 나와야 돼요. 퇴직급여 추계액밖에 없네요. 문제가 맞죠? 1억 4천만 원 넣고 대충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뭐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끝나고 F3 눌렀을 때 이렇게 F3 눌렀을 때 요 라인에 이제 데이터를 잡아주시고 여기 넣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퇴직연금 지급액 여기 유보 감소 자 오른쪽에 퇴직금액 연금 불입액 여기에 3천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요거 세팅하시고 페이지 494페이지 풀이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서 보다시피 요 1억은 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가 정답이 될 거고 얘가 정답이 될 건데 얘는 F3 뜨고요. 얘는 뜨고 얘는 F3 안 떠요. 얘는 안 뜨기 때문에 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추인이 아니죠. 맞죠? 이거 3천만 원에 대한 퇴직연금 운용 자산에 대해서만 중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 좀 풀다 보니까 문제에서 답이 다 보인다. 맞죠? 이따가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기초퇴직연금 1억 이렇게 넣어주고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항상 같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같은 데이터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사실은. 저번에 납입액을 너무 많이 납입했다면 안 되겠죠. 단기 감소액 3천만 원 넣으면 이 두 개 데이터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단기 납입액 5천만 원 넣으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이 부분 퇴직급여 추계액 1억 3천만 원을 맥스도 아니다. 맞죠? 이렇게 넣으면 답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죠. 맞죠? 얘가 이제 정답이 F3 나오는 정답입니다. F3 누르고 나서 이렇게 퇴직연금 지급액 유보 감소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퇴직연금 불입액 5천만 원이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빨강인데요. 빨강이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를 약간 유념해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394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필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시가 되면 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 하나 정리 조금 한번 하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 요 부분 이야기 좀 할게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퇴직연금 이제 확정 급여형으로 이제 불입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우리가 분개를 하겠죠. 이렇게 운용 자산으로 분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 세무조정에서 야, 너 자산 아니야. 너 이거 비용 처리해 하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세무조정하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빼고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전입액 이런 용어를 쓰죠. 전입액이라고 쓴다는 말은 이제 비용 처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이제 결론적으로 비용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자산이죠. 자산이다 보니까 오른쪽에 뭐가 된다? 얘가 오른쪽 위에가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이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퇴직을 하게 되면 케이스 1이에요. 케이스 1. 퇴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라고 처리를 하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내 손아귀에서 떠나가면요. 해결이 된 거거든요. 얘가 뭐가 되냐면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송금불산입 유보 감소해서 추인 작업을 해줍니다. 얘가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이 왼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케이스 1, 지금까지의 문제였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분계를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분계를 이해하면 되는데 퇴직급여가 아니라 퇴직급여 퇴충이죠. 충당 부채에서 상계 처리가 된다면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세무 조정은 일어나요. 이 세무 조정이 일어나고 얘도 추인 작업이 일어납니다. 얘가 송금 불산입 되었던 놈이 지금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냐면 송금 산입 유보 감소가 돼요. 요게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송금 불산입 된 놈이었다고 볼게요.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이만큼 쌓여 있다라고 친다면 이 중에 얘네들은 언제 추인되냐면 실제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초과해서 나갈 때 그때 추인이 됩니다. 이 말 자체 이해가요? 이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송금 불산입 됐던 놈이라고 할게요. 700만 원이 송금 산입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할게요.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할 때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통상적으로 할 때는. 근데 이때 나가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얘네들이에요. 이미 송금 산입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송금 산입된 놈이 700만 원까지는 이미 송금 산입된 퇴충부터 먼저 나가고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 700이 아니라 800만 원의 퇴충이 나갔다 그러면 이때 이 100만 원을 까먹으면서 이 10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추인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인은 우선적으로 언제 추인이 되냐면 세법상 인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다 까먹으면 그 다음부터 오버된 한도 초과된 놈들이 추인이 돼요. 그게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아까 되는 것을 보여드렸죠. 근데 우선적으로 얘부터 나갈 때는 언제부터 얘가 또 추인이 되냐면 퇴직연금하고 상계 처리할 때는 얘부터 나가요. 얘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부터 나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과 상계 처리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위에 거부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 송금 산입된 부분부터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된 놈부터 상계 처리를 해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요거부터 이야기해요. 우선적으로 송금 불산입된 놈 먼저 추인이 돼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국세청에 질의까지 올려놨어요. 왜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됩니까? 라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답변 대신 스크린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현재 문제가 이제 여기죠. 이제 문제가 보면 입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렵죠. 퇴직급여 충당금은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인데 여기는 금이라고 해요. 충당금은 기말 잔액을 넣어야 돼요. 기초 잔액이 아니라 기말 잔액.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기초 잔액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600만 원이 부인되어 있어요. 600만 원 얘가 뭐냐면 송금불산이 한도 초과가 된 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정된 놈은 경비 인정된 놈은 2,400만 원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서 인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옛날에 인정한 거예요. 요즘에는 안 돼요. 요즘에는 0%니까 인정이 당연히 안 되고 과거에 100%일 때 그때 인정이 된 놈입니다. 자, 퇴직금 지급액 2천만 원인데 그럼 퇴직금 지급 한번 해볼게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다. 그 중에 퇴직연금 수령금은 400만 원이다. 분계는 이렇게 돼요.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얼마가 나갔다? 400만 원이 나간 거고요. 400만 원 나간 거고 그 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충이라 할게요. 퇴충에서 400 나가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또 퇴충에서 또 얼마가 나갔냐면 1600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뭐 보통 예금에서 나갔겠죠. 맞죠? 보통 예금에서 나가서 보통 예금에서 나머지 금액이 1600이 나갔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요거를 여러분들 어디에 요렇게 된 거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일단 메모 한번 하시고요. 523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볼게요. 퇴직금 추계 순차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퇴직금 추계 2억 8천. 자, 여기죠? 자, 그 다음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인데 우리가 적어야 될 거는 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퇴직급여 충당금에서 퇴직금 지급액이 전액다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2,500에서 1,600 까면 돼요. 그거 얼마나 되죠? 2,500에서 1,600 깠으니까 기말 잔액은 900이 되는 거죠. 왜? 자,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400이었는데 퇴직급여 수령액과 또 상계 처리가 되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되죠? 100이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나와요. 편법이라 편하게 좀 그렇지만 빨리 푸는 방법. 여기서 요거 뺀 것이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 여기서 요거 뺀 것이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 끝냈어요. 그 다음 기초퇴직급여 퇴직연금 예치금은 2억. 여기 2억 들어가면 당연히 여기도 2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퇴직급여 수령액 300이기 때문에 여기에 300이 들어가고 그다음 퇴직급여 납입액이 4천이죠. 그래서 여기에 4천 이렇게 쓰면 돼요. F3하고 세무 조정할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두 가지를 하고 퇴직급여 지급에 퇴직연금 지급에 요거 300 감소시키고 그 다음 퇴직연금 불이백에 대해서는 4천만 원 유보 발생시키고 그 다음 하나만 더 추가 세무조정 요거 동시에 떨어지는 퇴직급여 추계액 충당금 부인 누계액이 드디어 송금 산입된다라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요 300만 원에 대해서 반대로 가요. 이렇게 항상 차변 대변의 역으로 가니까 여기에 F6 한번 누르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300만 원 유보 감소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이 돼요. 요런 문제만 계속 나오면 또 요 문제는 또 쉽게 풀 수 있을지 맞죠? 마지막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가 퇴직연금 추계액으로 나오고요. 기초퇴직금 충당금 부인 누계액 요 부분이 아까 글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퇴직연금의 답은 주로 퇴직 단기 지급액과 단기 불이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거는 F3 안 나오니까 요거 조심해라고요. 생각 여러 헷갈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불러오기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요거 만들어내는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는 퇴직급여 충당금 기말 잔액. 알겠죠? 기말 잔액이다. 요렇게 쌍을 이루고 요렇게 쌍을 이루고 요렇게 사실 세 개예요. 떵떵떵 이렇게 세 개입니다. 세 개. 세 개인데 얘가 495만 원이 안 만들어진 문제는 없었는데 안 만들어지면 걔는 오답입니다. 일단은 요렇게 얘가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송금 산입 유보 발생. 요렇게 답이 되죠. 아까 마지막 그 문제입니다.
해충을 송금 산입해서 유보 감소시키고 단기말 부인 누계에서도 빼준다. 요게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죠. 얘는 우리가 계속 했던 거고요. 계속 했던 거고. 얘가 아까 우리를 어렵게 했던 겁니다. 기중 퇴직연금 수령액 및 해약액에는 퇴직연금에서 나간 것만 입력해야 되지 보통예금에서 나간 것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총납금 기말 잔액은 기초에서 퇴직급여 총납금 지급 부분을 뺀 나머지가 기말 잔액이 당연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아까 기말 잔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죠. 기말 잔액은 2,500에서 1,600 뺀 거, 이 이야기를 괜히 어렵게 한 거예요. 어렵게 한 겁니다. 퇴직급여 총납금 단기말 부인 누계액은 부인 누계액에서 퇴직연금 부분 상기분을 뺀 거예요. 맞죠? 이렇게 정의를 했긴 했는데 주의라는 말보다는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라고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